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아, 네네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중간에도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사실은 어저께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하고 재정비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녹화본을 다시 올려드리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다른 걸로 볼게요. 제가 어저께 강의하면서 했던 걸로. 네, 저희 오늘 마지막 강의예요. 벌써 마지막 강의네요. 시간이 엄청 빠르죠. 네, 요거 하고 선생님들이 총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다 살펴보시고 제가 내일 아침에 하나 더 공유해드릴게요. 환경 구성하는 것도 보니까 컨설팅을 가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도 많이 보이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도 보여서 그런 거 같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선생님들이 상호작용을 잘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관찰자들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 의식해서 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항상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다른 눈빛을 보내지 않는지, 또 나도 모르게 말투가 너무 딱딱하진 않은지, 아이들의 이해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얘기하지 않는지는 선생님들밖에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 실수 안 하시게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평가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일지나 서류보다 그 일과 진행하는 현장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더 강조되기 때문인데요. 놀이가 일지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일지 교육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유아 주도로, 영아 주도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미 작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관찰할 때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일지와 실제 일과 진행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놀이를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실 때 우리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1번이에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선생님을 불러서 요구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호작용 중에 그 기초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얘기들을 잘 못 듣고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빨리 다른 상황을 해야 돼서 다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충 대답을 하거나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컨설팅을 간 어린이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그랬어? 근데 이거 놀이하는 거 볼까? 이런 식으로 바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유아는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충분히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들은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그때그때 아이가 그 개별적으로 교사한테 하고 싶어 하는 말과 그런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다수의 요구를 다 수용하고 충족시키긴 어렵지만 개별적으로 계속 텀을 주고서 아 너는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그랬니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줄까 하면서 개별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사가 그 아이가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컨설팅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컨설팅을 갔더니 이제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화장실에 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금방 따라갈게 라고 얘기해서 안심을 하고 아이가 금방 앞에 있는 화장실을 갔는데 아기가 기다리는 시간보다 교사가 가고자 했던 그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 불안해서 울먹울먹거렸어요. 그걸 제가 받고 제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야 선생님이 오셔서 선생님 이제 왔어. 그래서 쉬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던 안 하던 그 상황에 맞게 아이들 개별적 요구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습관이 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질문했을 때에도 충분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가 뭐 1세이고 2세인데 선생님이 막 유아에 맞는 대답을 해주신다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막 장황하게 설명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얘기에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 와서 선생님 나 좀 보세요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알겠어 잠깐만 이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줄래? 나 누구랑 얘기 마저 하고 우리 땡땡이도 선생님이 살펴봐 줄게 이렇게 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개별적인 요구를 바로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기다릴 수 있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중요하고요. 여기 밑에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상당히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상호작용 기초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시선을 맞추고인데 우리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 너무 바쁘고 놀이도 체크해야 되고 안전도 체크하다 보면은 아이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집중하면서 대답만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땐 잠깐이라도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아이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그런 대응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때 우리 반은 아이들이 영세라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고 우리 아이들은 영세든 1세든 2세든 유아든 자기만의 그런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교사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히 반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땡땡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우리 애기 뭐가 속상하구나. 뭐가 불편하니?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볼까? 라는 식으로 그거를 언어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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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어로 바꿔서 아이의 상황이 어떠한지 교사가 알고 있다라는 뜻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느리게 말하거나 아이가 뭐 애기라서 너무 느리게 말하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말하지 않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적당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는 게 많이 보여서 제가 여기 넣었는데요. 예를 들면 만 1세나 2세들은 놀이하면서 마찰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막 다퉜을 때 누구는 왜 그랬을까 뭐 땡땡이는 뭐가 속상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애기들이 그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뒤에 대고서 누구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고마워라고 해야지 빌려줘라고 해야지 라고 그 얘기가 길게 이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그 아이가 그 즉각적인 수용을 할 수 있게 적절하게 속도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럼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 이어서 끝까지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얼른 마무리하고 그 친구한테 다시 다가가셔서 그때는 이랬었대. 그래 너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지? 하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정리를 하지 않고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그러면 땡땡아 여기 이 집에다가 정리해주자. 여기 바구니에 넣어줘야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개, 두 개만 정리하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잘했네. 다음엔 더 많이 해보자. 다음엔 끝까지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꿔주시고 정리를 안 하고 갔을 때에도 끝까지 정리하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오늘은 도와줄게. 다음에는 우리 땡땡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너무 길게 설명을 해서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아래랑 마찬가지인데요. 영아들에게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나 긴 문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아이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주시고요. 0세나 1세나 2세, 3세까지도 우리 친구들한테 의성어나 의태어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번 달의 활동이 나는 느껴요. 뭐 나의 감각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뭔가를 만졌을 때 이걸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네. 와삭와삭 소리가 나네. 이 느낌은 딱딱하네. 이런 식으로 의성어
의성어, 이태어 아니면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언어적인 모델링으로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이구 잘했네, 이거 재밌지? 이런 식으로 단순한 그런 감정으로만 표현을 하시지 않게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률감이 있는 손유희 등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음률에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무슨 노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이 노래를 들려줘야지 라고 했는데, 관찰자가 들어간 그 당일날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들리지 않거나 뭐 선생님이 불러주지 않거나 비슷한 뉘앙스의 뭐 그런 표현들을 안 해주시면 결국은 교사가 제공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한 번도 접해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던 안 듣던 잔잔하게 그런 음원들을 가끔씩 틀어주시거나 관련된 요소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률에서 많이 누락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이제 그 컨설팅을 하면서 질문이 뭐였냐면, 음악을 틀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도 많고 뭐 연구소도 많고 사무국에서도 적절한 대답을 안 해줬을 때 선생님들이 좀 혼란이 있으실 텐데, 노래를 틀어준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가 다른 모든 아이들의 놀이에 방해될 정도로 너무 커서 이게 수업식으로 전환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높낮이나 그 볼륨감을 조절을 하셔서 아이들이 그 노래를 접할 수 있게 제공을 하시는 것들은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사가 언어로 표현해 주시면서 선생님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은 너에 대해서, 너의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땡땡아, 지금 너 이거 놀다가 속상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너의 불편한 부분을 너에게 도움을 줘서 다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답을 정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모든 상황을 바로바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기분이 나쁜 게 다른 친구가 블럭을 빼앗아 가서인지, 아니면 내가 놀이하던 블럭이 잘 쌓아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래서 속상하구나 이게 아니라 땡땡이가 속상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고 오히려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하고 할 수 있던 못하던 교사가 그 나름의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하고 그 이후에 그 감정을 선생님이 수용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이들이 배회하거나 놀이에 참여를 못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표현을 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 밀가루 반죽을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살펴보고 만져보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멋지다. 내일은 또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네. 간단한 흥미만 발견해 주시면 아이들은 그 이상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오늘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교사는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미소를 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이런 비언어적인 스킨십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다 보면, 컨설팅을 실제로 하다 보면 너무 관찰자를 의식하거나 아이들이 그날따라 좀 많이 이탈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너무 긴장을 하신 나머지 아이들하고 충분한 스킨십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교사가 그걸 수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계속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선생님들이 의식적으로 한 번씩 미소를 지어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네, 좀 힘을 주는 개념으로 손을 잡아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행동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보시면 위협이나 비난, 조롱, 부정적 언어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는 위험하잖아, 이런 식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관찰자들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선생님 땡땡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한가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교사들 간에 아이에 대한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선생님은 항상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보여진 행동을 아이하고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아, 선생님 얘가 지금 속상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2차, 3차로 듣는 아이의 입장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실에서 뛰지 않아요. 뭐 빨리 먹지 않아요. 친구 때리지 않아요. 블럭을 던지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뭐뭐 하지 않아요라는 말은 그 말투는 부드러울 수 있지만 아이에게 어떠한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땡땡아 이렇게 교실에서 뛰면 위험하지? 우리 교실에서는 뛰지 않고 잘 걸어 다니기로 했잖아. 그래 우리 걸어 다니자. 뛰어다니다가 친구랑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빨리 먹었어요. 그럼 꼭꼭 씹어 먹으면 우리 아기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소화도 잘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단어를 빼시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유를 반드시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 번씩은 꼭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체근하는 말들 당연히 안 하시겠죠? 땡땡아 이거 블럭이 없어져 속상했구나.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볼까? 아니면 다시 찾아볼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보자. 여기까지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놀이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식으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상호작용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의 행동이나 명령을 제지하고 지시하거나 통제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간결하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뭘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대그룹 활동이 됐어요. 관심을 가져서. 얘들아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선생님 보이는 데에서만 놀이하세요. 선생님이 보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앞에 가리면 안 보이니까 좀 기다려 줄래? 이렇게 해서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이나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그 이후에 대화를 풀어나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하는 동시에 대화를 교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듣지 않고 교사도 계속 떠들게 되기 때문에 보기에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고마워. 누가 너무너무 고맙겠다. 이런 식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너무 좋은 상호작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별이나 이런 부분 예측을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은근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원장님, 뭐 소장님 얘가 조선가정이라서 이혼가정이라서 이런 부분에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민해졌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분명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일과 중에서는 그런 게 드러나서는 안 돼요. 네, 절대 드러나지 않고 아예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아이 감정이 이래서 속상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주제인 거예요. 이번 주 주제가 가족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친구들한테 속상할 수 있게 이 놀이가 너무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는 가족이 다양할 수 있다. 가족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엄마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 친구한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들. 네, 이런 차이를 존중할 수 있지만 그 말투 하나 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좀 많은 게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여자친구라서 이걸 놀고 남자친구라서 이렇게 놀아요 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놀이가 풀릴 때가 많아요. 여자친구라서 이런 활동이 더 잘 되고 이 친구들은 남자친구라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교사가 실제로 생각을 하더라도 관찰자가 보고 있는 그 일가 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배제하고 이 아이 개별마다의 성향이나 발달 수준이나 흥미를 존중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 거죠.
너는 이거 원래 좋아하니까, 오늘 이거 해서 너가 되게 좋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라, 땡땡이는 원래 분홍색 좋아하니까 이거 가지고 놀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노는구나. 이거랑 너무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그날그날 또 컨디션에 따라서 놀이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열어두시고, 개방형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외모나 옷차림, 성격이나 행동,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사전 경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등원할 때 맞이했을 때 그 아이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에 올 때 땡땡이가 이거 봤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놀이하면서 되게 즐거워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개인의 아이들의 특수성,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개별적인 차이를 교사가 숙지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가위질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잘 못하고 어떤 친구는 잘해요. 그러면 땡땡아 우리 가위질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 친구 수준에 맞게 어제보다 더 잘하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더 멋지게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친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어제와 그저께와 지난주와 비교해서 너가 이미 충분히 너의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있어 라는 격려를 해주시고 교사가 개별적인 수준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이 땡땡이가 이거 가지고 놀이하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은 땡땡이가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놀이할 수 있구나.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실내 활동 시간, 계획한 시간이 다가오거나 밥을 먹어야 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그걸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막 정리하는 노래를 크게 틀거나 우리 얘들아 정리하자 정리하자 우리 5분 뒤에 바깥놀이 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체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는 교사가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얘들아 그럼 우리 재미있게 정리해 보는데 조금 집중해 볼까? 선생님이 좀 도와줘 볼까 해서 한 개를 하더라도 그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다음 활동도 무리가 없게 급하게 가지 않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거 땡땡이가 다 정리해버렸네 이런 식의 얘기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에 비교하는 것들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그런 상호작용들 자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제가 예시 하나 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제가 오늘 피드백하면서도 봤거든요. 뭐 징징거리다, 뭐 칭얼대다, 짜증을 내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과 중에 관찰될 때 교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관찰을 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 좋진 않을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놀이하다가 잘 안 풀려서 징징거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땐 징징거리지 마. 징징거리면 안 돼. 울면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거죠. 불편한 감정도 감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시되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사 면담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공유해 드릴 텐데 네, 우리 어린이집의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면담에서. 그럼 교사가 우리 어린이집 보육 철학은 이거고 예를 들면 빛과 소금이 되는 어린이에요. 그럼 이거 너무 그 아이의 자체만으로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자아 존중감과 관련 있는 철학 개념이겠죠?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아이들이 나의 몸 자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가 평상시에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때 스스로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게 계속 언어적으로 자극하고 비언어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해의 보육계획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중에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연간보육계획안은 네, 연간보육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했는가 또 어떻게 반영됐는가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면담을 하실 때 긴장하지 않고 내가 우리 반을 운영을 할 때 별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의 큰 개념을 내가 포함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표준보육과정이든 누리과정이든 공통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어린이집의 특색 프로그램이나 보육철학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면담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좋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더 활성화됐어요. 라는 개념들이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마찬가지예요. 그냥 키드키즈 꼬망새 뭐 표준보육과정 이런 책자를 보고서 그냥 다운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방에 맞게 조금씩은 각색하시고 또 반영하고 지원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좋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교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저는 다운받아서 그냥 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이 되지 않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원할 때 관찰자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하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혹여라도 보여지는 시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점점 관찰자들이 등하원 시간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연장반의 운영도 지금 새로 개편된 내용이라서 이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계속 그런 수요들을 그리고 실제 그 현황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평정은 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교사가 항상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의식하고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어서 오세요. 안녕. 어서 들어와. 이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필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아, 땡땡이 오늘 어땠어? 오늘 기분 좋게 들어왔구나. 오늘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뭘 보았었니? 아, 그거 봤었어? 그러면 오늘 놀이할 때 이거 하고 놀아도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거나 기분이 나빴어요. 엄마, 나 엄마랑 더 놀고 싶어. 막 이러면서 우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 땡땡이가 엄마랑 더 있고 싶어 속상했었니? 이러면서 선생님이 충분히 안아줄게. 선생님이랑 같이 놀이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 수용하시고 교사가 그 대안을 마련을 해주시는 그 과정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죠. 등원할 때, 하원할 때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놀다가 갑자기 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놀다가 갑자기 막 엄마가 생각났어요 하면서 우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도 왜 갑자기 왜 속상해? 왜 울어? 왜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땡땡이가 갑자기 왜 속상할까? 아, 혹시 이것 때문에 속상하니? 라고 질문으로 풀어주시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잘 들어보시면 질문형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교사가 판단하는 게 모두 다 정답일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의 그 개별적인 모든 감정들을 교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사가 아, 이래서 이런 걸 거야 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선생님이 그 감정을 궁금해하는 걸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이들 식사 시간이나 간식 시간에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식사를 하는 과정을 끝까지 보지는 않지만 식사를 하는 과정에 교사가 이렇게 배식을 하는 과정이 불안해 보이거나 너무 빨리 진행을 하거나 뭐 아이들한테 충분한 대응이 없거나 하면은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더 오래 지켜보게 되거든요. 교사들이 제가 지금 몇 군데 이번 달에 컨설팅을 좀 많이 나가가지고 보고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배식 시간에 아이들이 0세든 1세든 2세든 3, 4, 5세든 아이들이 자기가 배식 받은 것을 다른 친구가 배식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거는 식사 예절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가 먹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들은 식사 예절이 아니거든요. 굳이 강조해야 될. 어른이 먼저 먹어야지 해서 선생님이 다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더 말도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배식해 주실 때 땡땡이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사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 자기 상황에 맞게 바로 먹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때 개별적으로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상호작용도 해주시는 거예요.
배식하다 보면은 땡땡아 이렇게 앉아야지. 이렇게 식판 들고 돌아다니면 안 돼. 우리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그건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사가 잔소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게 중간에 선생님이 손유를 해서 잠깐의 주의 집중을 해주시면서 주의 집중의 내용에 건강과 영양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밥을 배식해 주실 때마다 땡땡이가 좋아하는 뭐가 있네. 이건 우리 몸에 뭐가 좋대.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봐. 맛있게 먹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계속 한 명 한 명한테 빠르게 너무 급하지 않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반에 7명인데 7명한테 모두 그렇게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배식할 때 관찰자가 보고 싶어 하는 건 배식하는 과정이 위생적인지, 아이들이 혹시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지, 그리고 간단한 식사 예절에 대해서 혹은 건강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짧은 10분, 15분의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상호작용 안에 녹여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준다든지 아이들 식습관을 너무 제재하지 않게끔 아이들이 먹다 보면은 막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들어 놓는 친구도 있고 바닥에 떨어진 거를 막 집어 먹을 수도 있고 손에 막 이렇게 묻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점이 드는 건 절대 없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교사가 적절하게 이거 손에 묻었네 밥풀이 이거 선생님이 떼어줄게. 다음부터는 손에 묻지 않게 먹어보자. 손으로 집어 먹으면 얘들아 손에 있는 혹시 모를 세균벌레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배탈이 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상호작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얘들아 우리 이따가 실내놀이 나갈 거야. 그러니까 얼른 먹어봅시다. 이런 얘기들. 네, 이런 것들 자제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오늘 또 실내놀이 나오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많이 더워졌어요. 엄청 많이 더워졌죠. 더워졌기 때문에 실내놀이가 점심시간보다는 앞서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날씨만 봐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잘 먹을게요. 우와 맛있겠다 했을 때에도 교사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오늘은 땡땡이가 더 즐겁게 밥을 배식받았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개인적인 칭찬과 관심도 필요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야채도 잘 먹네. 그러면서 같이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거죠. 시금치에는 뭐가 좋대.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대. 근데 오늘 또 질문에서 우리 선생님 있나? 네. 오늘 질문에서 뭐가 있으니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다 얘기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막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우리 오늘 콧물 나는 친구들 있었지? 근데 오늘 이거 먹으면 콧물 감기도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유를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 친구가 혼자서 젖병을 물고 누워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찰자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좀 안아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바라봐 주시면서 그 아이에게 먼저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영화인데도 포크를 제공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지만 당연히 모두 제공해 주시고 모두 해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아이들이 그걸 하느라 막 흘려서 안 줘요. 뭐 이것 때문에 다칠까봐 안 줘요. 이거는 교사의 입장일 뿐이고 아이는 그걸 경험할 권리가 있고 그걸 배우고 학습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기 때문에 교사는 모든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회를 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에 관련돼서도 중요한데요. 배변의 마무리는 항상 교사가 해주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혼자서 화장실 보내시거나 갔는데 한참 뒤에 가시거나 해서 아이가 불편한 상황이 있지 않는지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뭐 살펴보다 보면은 배변 후에는 손을 씻는 게 당연한 건데 손을 씻지 않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기저귀를 갈고서도 그렇고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유아반이라고 해서 안 따라갔더니 안 씻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항상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교사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 발달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도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실수해서 절대 혼내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 한 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보지 않게 네, 존중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이제 다른 별도의 장소에서 해주시는 것들 필요해요. 근데 이때 다른 친구들이 방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마다 상황에 맞게. 배변을 훈련 같은 경우는 0, 1, 2세, 3세까지도 훈련에 따라서 개인차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운영을 하셨을 때 이거를 선생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도 연계되고 아이에게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체근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일은 좀 더 잘해보면 되지. 오후에는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게. 아이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선생님이 조금 더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0세나 1세는 기저귀 갈 때 선생님들이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보면 기저귀 갈 때 매트를 닦잖아요. 매트를 닦을 때 아이를 눕힐 때 발목만 잡아당기지 않는지 며칠 전에도 낮잠 재우는 나쁜 선생님 하나 때문에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식이 나빠졌잖아요. 그런 식의 인식들이 다 없어지려면 선생님들이 되게 사소한 것도 손길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눈빛도 마찬가지고. 기저귀 가리할 때 매트 닦으면서도 왜 닦는지 얘기해 주시고 눕히실 때도 발목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어깨나 몸통을 잘 잡고 이쪽으로 오게 스스로 올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요. 그렇게 하면서 간단하게라도 선생님이 아이의 몸, 신체 부위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게 어떤 즐거운 일상생활을 배우는 것처럼 편안하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는 낮잠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교사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이거는 만 3세까지는 낮잠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는 필수예요. 자지 않더라도. 우선은 조용한 분위기,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아이들이 너무 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네들아 막 뒤척이고 장난쳐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잘 수 있는 이유, 자는 게 더 좋은 이유, 또 편안하게 조용한 음악을 깔아주시면서 우리 눈을 감고 뭐 이 노래를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편안한 느낌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 머리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다른 친구의 발이 닿지 않게 해주시는 거. 예를 들어서 실내화를 신고 있는데 실내화가 낮잠자리 바로 근처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문이 열려 있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 체크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거 해주시고 네, 여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잠 자기 전에 기저귀 가리 해주시고 배변 한번 체크해주시고 낮잠 자러 갔는데도 막 갑자기 물 마시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들 당황하시잖아요. 자기 전에 배변과 물 마시는 것들 또 불편한 것들 없는지 한 번씩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불편하거나 뭔가 낯설어가지고 계속 낯설어해서 잠을 안 잘래요. 나 그냥 놀고 싶어요 하면서 막 뛰어다니려고 하고 그럴 때에는 우리 다른 친구들 낮잠 자는데 방해되니까 조금 조용하게 놀이해보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까지는 필요합니다. 면담에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매일 실내 자유놀이 시간은 기준 이상으로 배정해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융통성 있게 발휘해라. 아이들이 놀이가 활발해지면 그만큼 실내 놀이를 확장해도 된다. 또 실내 놀이를 바로 실행해도 된다. 놀이에 대해서 교사가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놀이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냐면 아이들의 상황을 교사가 일부의 상황만 보고서 목소리가 큰 친구들의 상황만 보고 땡땡이들이 이렇게 노니까 그럼 조금 더 놀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을 만들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얘들아 우리 그러면 조금 더 놀아보고 이렇게 해볼까? 라고 교사가 아이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도 교사가 한 번씩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실내놀이, 오전 실내놀이가 너무 활발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실외 놀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교사가 아이들이 서운하지 않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내일은 이렇게 해서 바깥놀이도 조금 일찍 많이 해보자 라고 대안을 마련을 해주시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벌써 이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배고프니까 오늘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거든요. 아이들이 본인들의 일과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2세 이상에선 필요하고 2세 이하, 1세 이하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자연스럽게 일과를 진행하시면서 아이들의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관찰 주간이 만약에 이번 주예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런 과정들이 한 번씩은 보여졌다면 아, 교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오늘의 활동도 관찰했을 때 변화가 있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전의 일지에 그런 게 한 번도 안 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실내놀이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실내놀이를 좀 조절하였다, 단축하였다. 아이들의 실외놀이 활동에서 실내놀이의 그런 요소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관찰자가 왔을 때 실내놀이를 충분히 해도 아, 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전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좀 주의하세요. 일지 작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써주셔야 되고 실제로 계획안 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계획안 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로봇들, 기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하다 보면은 오늘은 밥이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실내놀이가 늦어질 수도 있고 실내놀이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지 안에서 한 번씩은 다뤄질 수 있게 네, 해주셔서 그 관찰 당일에도 무리 없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외 놀이 시간 잘 준수하고 계실 것 같고 오늘 제가 보니까 폭염주의보 폭염이 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날씨가 흐리면서 폭염까지는 아니었는데 덥긴 더웠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교사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거랑 얘들아 오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오늘 폭염이니까 오늘 대체 활동하자 이렇게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대체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해주시는 거고 대체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이 실내 활동을 할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일지 안에서 계속 선생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대체 활동을 하다 보면 교실의 공간이 협소해서 뭐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안전의 위험도 있으니 확보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관찰일 당일에는 그런 공간 확보하지 않고 그 좁은 데에서 막 뛰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신체 활동을 대체 활동을 할 때에는 공간 확보하는 거 중요하고 그 와중에서도 휴식이라든지 조용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배려해 주셔야 되니까 그쪽의 영역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게 살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왼쪽 한번 볼게요. 네,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거의 다 안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크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원 운영 서식에 맞게 잘 아이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특별활동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유놀이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은 일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활동은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이라서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교사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일지 안에 항상 특별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친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자유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놀이할 때 교사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유아주도, 영아주도 놀이로 확장을 하세요. 그렇게 실행을 하세요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대화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적절하게 교사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흥미 요소를 이제 자극을 해서 놀이가 활성화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교사의 목소리가 좀 낮아져야 돼요. 너무 크지 않아야 돼요. 다른 영역에서 놀이하고 있는 친구가 선생님의 목소리 때문에 이게 더 재밌어 보여서 이 활동에 집중해 버리지 않게 그 친구들에게만 속삭 하면서 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아 땡땡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짚어주시고 또 다른 영역으로 가시고 또 짚어주시고 다른 영역으로 가시고 그리고 교사는 계속 라운딩을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거고 아이들은 그 놀이 안에서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도 대집단이 되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자기 놀이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있죠? 자발적으로 선택한 놀이와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막 대화를 되게 자제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게 조금 강약을 조절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집단 활동은 점점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학습적인 질문을 했을 때 교사에게 정확하게 선생님 나 이거 선생님이랑 하고 싶어요 했을 때에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입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가가서 이 아이들의 놀이를 표현해 주시면서 이거 너무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잘 놀이하고 있었구나. 그럼 선생님 또 다른 친구들 놀이하는 거 보고 올게. 이렇게 해서 또 계속 흐름을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계속 중요하다고 해서 죄송해요. 안전교육이나 기본생활 습관들인데요. 이것들은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흥미를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교사가 계획을 해도 아이들은 그거를 그 주에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교실 안에 우리 반이 이번 주에 배우고자 배웠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기본생활 습관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반의 규칙이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게시된 자료가 갖춰지면 좋아요. 그래야 교사가 까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이 배워야 할 게 문을 만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그 내용을 붙일까요? 문에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반이 이번 주에 배워야 되는 게 전기는 위험해요예요. 그러면은 전기 콘센트 근처에 그걸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굳이 수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근처를 갔을 때 관심을 보였을 때 땡땡아 이건 이래서 위험하대. 우리 다음에도 이거 잘 기억하고 좀 조심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만약에 잘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우리 친구가 이걸 다 이해했구나.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 수 있겠다. 오늘도 너무너무 충분하게 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고요. 이번에 보면은 개발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이거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놀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하고 있는 놀이를 잘 관찰하셔서 거기에 간단한 질문만 해주시면 돼요. 뭔가 더 생각할 수 있게. 애들이 물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첨벙첨벙 하고 있는데 땡땡아 얘들아 우리 이거 물 여기다 뿌려볼까? 이렇게 놀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놀이에 더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놀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놀이에 몰입할 수 있게 질문형으로 놀이를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밑에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이끌어가지 않음. 놀이를 시작하거나 진행하거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놀이가 끝나지 않았는데 교사가 얘들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잠깐 살펴보시고 마무리해야 된다면 얼마나 시간을 더 주어야 하는지 파악을 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놀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 주도의 활동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 아이의 행동 자체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땡땡이가 뭔가 재우고 있는데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는 이렇겠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 자체 이상의 것들 아니면 더 다른 것들을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그 상황에서 교사가 만약에 자고 있는데 이런 침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한 소스를 제공하는 정도로 적절하게 반응하고 아이들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요것도 중요한 건데요. 계속 중요하대요. 배회하고 방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얘가 정말 놀이하고 싶은데 배회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쉬고 싶은 건지 이거 구분은 항상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쉬고 싶어하는 친구라고 하면 쉴 수 있는 장소로 안내를 해주시고 다른 친구들이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 놀이 했을 때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교사가 약간 조력을 해주시면서 놀이에 대해서 조금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클레이 활동인데 애기가 클레이를 만지는 게 싫어요. 그런데 클레이 갖고 노는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땡땡이가 클레이를 갖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 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 테니까 땡땡이가 클레이 만지고 싶으면 얘기해줘. 그 아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바를 잘 기억해서 놀이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가 관심을 보이는 놀이를 한 번 더 언어적으로 풀어주셔서 혹시 너가 참여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참여해 보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보시면 계속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아이의 의사를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질문도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지 네,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가 행동하는 이유를 사전에 잘 파악한다면 좋겠지만 모르시면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난주의 활동이나 이번 주의 활동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난주에 이거 했는데 오늘은 이거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이게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지 관찰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관찰자한테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거 아까 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시고 그냥 아이하고만 상호작용 집중하시면 관찰자는 알아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의식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시야가 상당히 중요해요. 투더님이든 원다님이든 보조교사가 있던 없던 교사는 전체 영역을 주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사가 관찰할 때 자리 배치가 어떠한지 그리고 교사의 엉덩이가 무거운지 가벼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가 자주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동하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애들이 자꾸 그걸 보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그때마다 가실 때마다 그 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놀이가 되지 않게 조절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놀이나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카프를 가지고 놀았는데 이것들을 쌓았어요. 선생님이 바로 제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땡땡이랑 땡땡이가 속상했구나. 선생님이 내일은 이거 스카프 꼭 준비 더 많이 해줄게. 그럼 더 충분하게 놀이해보자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아이들끼리 사이관계 증진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마찰이 있을 때에도 미안하다고 해야지 고마워라고 해야지 이거 빌려줄래 라고 할래? 이렇게 답을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땡땡이랑 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구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2세 이상부터 가능한 거긴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교사가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과 답을 정해서 이렇게 말해 라고 로봇처럼 인형처럼 하는 거랑은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구분하셔가지고 상호작용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개방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항상 그 상호작용 안에 잘 들어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유놀이를 하는데 아이들 자유놀이 하는데 교사가 일상적인 생활 챙겨주시다가 예를 들어 물티슈를 챙겨준다든지 땡땡이가 뭐 화장실 가는데 그거 쫓아가는데 그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염료알을 방치하거나 놀이를 살펴보지 못하거나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를 바로바로 캐치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기다려줄 수 있도록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빨리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보조교사나 다른 교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해요. 네, 그 상황마다 몰입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를 하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친구가 거기에 방치되지 않게 유의하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활동자를 준비하실 때에는 교실 안에 이번 주에 활동이 눈에 많이 보이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실물 자료가 제일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우리 집을 만들어요예요. 그럼 우리 집의 모습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붙여줄 수는 없더라도 집에 대한 개념들을 아이들이 바로바로 연상할 수 있게 집 사진들을 많이 붙여주시거나 또 이번 주에 우리
뭐 봄에 볼 수 있는 곤충들을 봐요.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가요 하면 그 바다에 대한 사진이 있거나 아이들이 교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교사가 계획한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건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동 자료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말 중요한 거는 끼적이기나 미술 활동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보면은 수업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게 아이들이 수시로 필요하면 만질 수 있도록 항상 비치해 주시고 최대한 다양한 활동 자료들을 위험하지 않게 제공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교사 면담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이 계획하지 않은 건데 요즘에 아이들이 뭘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선생님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교사가 계획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가 계획한 바들이 왜 흥미를 보이지 않는지 교사가 항상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네. 아이들이 막 울거나 때를 쓰거나 막 들어 눕거나 도망가거나 뛰어가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교사가 당황하거나 좀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눈빛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목소리가 좀 딱딱하거나 그렇지 않게 아니면 등 뒤에서 뭔가 살기가 느껴지지 않게 교사들이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셔야 돼요. 아, 이랬구나. 너 이렇게 속상했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노출돼요. 선생님들이 되게 지쳐 있구나. 관찰자가 와 있어서 아이들 다 충분하게 수용 못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감점을 안 하고 다 받아들여주고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교사들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날 유별나게 만약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아이가 만약에 울거나 때를 쓰거나 했을 때 바로 안아서 달래주시는 것보다는 아이와 눈 마주치고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먼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런 선생님이 꼭 안아줄게, 살펴봐 줄게, 도움을 줄게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그 루트가 중요해요. 너무 급하게 상황을 끊어버리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뭔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도 표현할 수 있고 친구들이나 선생님하고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사가 이렇게 얘기해보자 저렇게 얘기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볼까? 어머나 너무너무 잘했어. 여기까지 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걸 안 그러면 친구는 속상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그 다른 대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다 그냥 넘기고 교사가 답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항상 중요한 거는 교사가 답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네, 자연스럽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중요하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또 스스로 해볼 수 있게 시도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네,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격려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만 1세, 0세 친구들은 더욱이 어렵잖아요. 언어 발달 수준도 매우 크게 차이가 나고요. 그럼 그거에 맞게 교사가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0세인데 옹알이 하는 정도가 다르고 1세인데 말하는 정도가 달라요. 2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똑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발달 수준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표현을 수용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시간이 한 번 더 나면 환경 구성이나 일과 진행하는 거 한 번 더 계획하려고 하거든요. 13기 우리 선생님들한테는요.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고 반별로 최소한의 약속이나 규칙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수준을 높게 잡았더라고요. 교사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최소한의 약속.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 지키면 좋겠다라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만약에 필요한 상황에 자연스럽게 얘기해주고 아 맞다 나 그렇게 하기로 했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게 아니고요. 땡땡아 우리 교실에서 뛰어다니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교실에서 걸어 다니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살살 가보자. 네, 이런 식으로요. 살금살금 걸어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적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땡땡이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땡땡이한테는 저렇게 말하고가 아니라 항상 일관적일 수 있게 정도에 맞게 해주시는 것들. 우리 반에 규칙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희 친구들은 장난감 던지는 거나 뛰어다니는 것들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만 우리 반의 약속으로 제가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아이들이 언어 영역이라든지 뭐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간에서 보여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놀이하다가 수시로 교사가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필요하고요. 놀잇감이나 공간 충분히 확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상. 네. 놀잇감 개수 중요해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마찰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럼 교사가 제공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항상 성인이 먼저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배려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게 부족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앞으로 해줄게 라는 지원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하니까 저거 하니까 땡땡이가 양보하자, 누가 먼저 했으니까 좀 기다려줄래,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런 것들. 조금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친구가 어떤 집까지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길게 장황하진 않아도 괜찮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데, 왜 얘가 속상한지도 모르는데, 아, 대충 이 상황이 보통 이럴 때 싸움이 나니까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다투는 상황을 관찰자 앞이라 빨리 마무리 시키려고 허겁지겁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마찬가지로 뭐였냐면, 제가 관찰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교사분이 다른 친구들하고 놀이를 잘 살펴봐 주시다가 이 싸움이 일어난 그 상황을 바로 캐치를 못 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웠으니까, 아, 이랬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빨리 그 상황을 해결은 해주셨는데, 결론은 두 친구 다 그게 아니라서 불편했거든요. 표정이 이미. 그러면 교사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일방적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요건 좀 극심한 예예요. 당연히 안 해주시겠지만 밑에는 땡땡이가 먼저 가지고 놀던 거니까 땡땡이한테 양보해주자, 이 얘기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친구나 이 친구한테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신 다음에, 아, 그럼 땡땡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양보해줄래? 이렇게 가는 거죠. 땡땡이가 조금 더 갖고 놀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땡땡이가 좀 기다려줄래? 이렇게 가는 거죠. 교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 이거에 다양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이 많아요. 요청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함께 쓰거나 번갈아서 하거나, 요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서 상황마다 적절하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해주시는 거고, 얘가 나는 이걸 절대 줄 수 없어 막 이런 상황인데 교사가 막 그거 막 애를 써가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를 설득하거나 그러진 않는 게 관찰 당일에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면담 자료도 제가 보내드리긴 할 텐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하는 과정이나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아, 어저께 놀이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했었고, 또 이거는 놀이하는데 좀 위험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런 간단한 답변인 거거든요. 이제 컨설팅 할 때 면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안전교육이 뭐였는지,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당황해서 막 이렇게 답변이 막 길어지는데 결론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답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일지의 내용이 실제 관찰했을 때의 내용과 일치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일지만 잘 쓰고 상호작용이 부족하지 않는지,
상호작용은 잘하는데 일치가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고 다른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서 일치랑 일반적인 상호작용과 또 교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강이나 영양, 안전이나 일상생활, 그리고 놀이나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마지막 과정까지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말은 되게 많았지만 결론은 아이들 위주로 하시는데 교사가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너무 긴장을 해서 잘하는 모습을 교사가 판단해서 보여주려고 빨리빨리 마무리하거나 얼렁뚱땅하거나 대충대충 하거나 일방적으로 끝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안 보여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도 잘 마무리를 하고 어제 혼자 제가 떠들었던 강의보다 오늘 강의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이 강의로 마무리 잘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